저희 발표 시간은 5분이면 질의 응답 시간은 5분입니다. 그래서 30초 정도 남았을 때는 제가 팻말을 들어서 30초 남았다는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메카트로닉스 2학년에 재학 중인 조재혁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아두이노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면서 창의적인 혹은 좀 실용적인 그리고 완성도를 이제 중점으로 한 작품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목차는 비디오랑 그리고 제작 동기, 작품 소개, 장단점. 넘어가세요. 예. 먼저 비디오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흔한 일상 속에 여러 방면에서 많은 가스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집안에서 이제 가스레인지를 돌릴 때는 이제 LPG 가스나 LNG 이런 가스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냄새도 나지도 않고 이제 색깔도 없기 때문에 흔하게 노출될 수 있는 가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가스로 인한 노출에 한번 사고가 일어난다면은 신체적 그리고 재산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화재 사고나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에 제작하게 된 이 휴대용 가스 탐지기는 평소에 만들게 된 동기는 평소에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저는 이제 문득 자주 이제 눈에 띄는 조재한테 예. 무기라서 예. 찾아보면 자꾸 하세요. 네, 그렇게 공장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뉴스를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주로 원인이 가스가 이제 노출이 돼서 발생하는 사고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표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2011년 그리고 18년, 20년, 22년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제 가스로 인해서 폭발하는 사고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러한 가스를 이제 노출되는 통계들을 미뤄봐서 이제 유독성 가스들이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휴대용 가스 감지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품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품을 만드는 이제 배경은 휴대용 가스 감지기는 이제 가스를 감지하고 위험에 대한 알림을 하는 기기입니다. 이번 작품을 만드는 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용에 있는 자원과 시간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번 작품의 특징인 이제 휴대 감지 알람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서 이제 기능에 충실한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기능으로서는 이제 가스 센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MQ3 그리고 MQ9, MQ135 등을 통해서 이제 7가지 수소, 뷰테인, 알코올 등 가스 감지기를 통해서 센서가 인식하는 수치를 디스플레이로 표시를 하고 그 인계치 이상 도달할 시에 디스플레이에 주의 문구와 표시와 함께 LED 부조가 작동이 되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가스 센서입니다. 가스 센서는 총 3가지를 쓰게 되는데 MQ3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및 에탄올을 감지하게 되고 MQ9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가연성 가스, 그리고 MQ135 같은 경우에는 LPG, 프로판, 부탄수소, 메탄, 알코올이 이제 검침할 수 있는 기능을 작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LED, 그리고 배터리 홀더, IC2 인터페이스, 그리고 37mm 케이저 부서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 제품을 만들게 되면서 코드를 다양하게 이제 설정을 하게 되었는데, 우선 노이드 셋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핀을 통해서 이제 LED가 출력되는 부분을 설정해 주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설정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휴대용 가스 감지기의 장단점 및 보완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제품을 만들게 되면서 장점으로는 예민한 센서가 있는데요. 그 가스 센서가 이제 예민해서 이제 조금의 노출로도 높은 값이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수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수치가 도달하게 되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간편한 이동으로 이제
사이즈는 총 16 그리고 99mm 사이즈로 이제 길이는 스마트폰과 같지만 조금 크긴 하지만 무겁지 않고 간편한 이동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센서가 예민해갖고 환경이 변할 경우에는 이제 높은 수치가 유지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스 인식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0cm 정도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지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또 마무리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만들게 되면서 4가지 단계로 이제 어떤 발전할 수 있는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뭐 가스를 통한 알람이 있고 그리고 뭐 가스 감지 후 이제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있고 유독성 가스를 감지하게 되고 그리고 IoT처럼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는 발전된 그런 시스템도 구상해 보았습니다. 네, 끝맺음으로 이제 이번 됐고 네. 데모는 잠깐 네, 알겠습니다. 우선 레벨 단계별로 이제 LED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레벨 1 아니면 레벨 2가 작동하게 되고 위에는 가스 센서를 통해서 이제 알림 기능과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LED가 작동되고 부저가 작동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평균한 얘기는 없는데 얘는? 평균한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리고 이제 임의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 원안을 생각해서 주제가 정했는데 기작 동기는 이제 신호등에 있는 그늘막을 보고 폭설이 여름날 뜨거울 때 자동으로 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이 따로 일을 해서 피지 않고 그냥 일정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제작 동기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햇빛을 막아주는 용도로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비가 올 때도 자동으로 이렇게 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작품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방금 제작 동기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펴지고 잡히는 파라솔인데 일정 온도 그리고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을 때 이렇게 감지를 해서 날씨 온도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비가 오면은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펴지거나 다시 접어지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작 과정은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렉 기어를 만들었고 코맥스와 나무를 활용해서 지형을 만들고 정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 그리고 겉에 상점 옆과 아래면은 코맥스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옆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온스프 센서랑 민물 감지 센서를 활용해서 아까 저희가 제작 공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펴지고 접어지게 하는 작품을 구성했습니다. 기온이 센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오르거나 그리고 습도가 몇 퍼센트 이상 오르거나 아니면 빗물이 감지될 때 이 셋 중 하나라도 조건이 만족되면 우산이 펴진 상태로 동작이 되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위에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온도 일정 온도 이상 높지 않고 습도도 낮고 그리고 빗물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시 파라솔이 접히는 그런 동작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 이제 이런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이제 생각외로 이제 온습도 센서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동작을 한번 처음 실행할 때는 저희가 구상한 대로 동작이 됐었는데
이제 그게 반복 저희가 그 동작을 바꿨을 때 온도를 다시 낮추거나 아니면 입방울을 찍었을 때 그때 다시 동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계속 반복되게는 만들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이쪽 톱니바퀴가 움직이면서 파라솔을 밀어주거나 다시 내려가지고 열도 적어주는 그런 건데 이게 처음에는 방금처럼 한 번은 빗방울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아예 없으면은 모터가 돌지 않거나 모터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파라솔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멈춰줄 수 있는데 이게 다시 돌아가 저희가 이 상태에서 다시 빗방울을 지워주거나 온도를 낮춰주면은 그 추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그러니까 서버 모터로 했었어야 이렇게 모터를 강한 힘으로 돌릴 수가 있었는데 저랑 저희 팀이 DC 모터로도 그냥 DC 모터로도 힘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서 시간만 설정해서 몇 초 돌리고 멈추면은 빠르게라도 접근할 수 있겠다 했었는데 저희 예상대로 DC 모터가 생각보다 힘이 약해서 이 파라솔로 들어올릴 만한 힘이 안 돼서 서버 모터를 썼었어야 그럼 뭐 저걸 빼면 움직이는 소리는 들려? 네. 그 저희가 모터 돌아가는 거 처음에 반복되는 거 말고 동작 바꿨을 때 말고는 처음에 빗방울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온도를 일정 이상 온도 올렸을 때 모터 동작하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이제 그 저희가 렉 기어를 모터가 돌려도 그 파라솔을 들어올릴 만한 힘이 안 돼서 이렇게 맞물려 놓으면 올릴 수는. 그럼 맨 처음에도 동작을 안 했겠네, 맨 처음에. 저걸 연결하기만 하면. 네. 모터는 동작을 하는데 파라솔을 올릴 만한 힘이 안 그 돼서. 힘이 안 된다는 거지. 네. 아니, 그럼 그거 빼고 모터만 돌리는 걸 올라간다고 치고 그래서 천안으로 연결 안 하고 올라간다고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했으니까 그 데모는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데모으로 저희가 코스를 짰는데 저희가 처음에 아예 일정 조건 이상으로 안 줘서 빗물이나 아무것도 없이는 이제 모터 동작이 안 되고 그리고 빗물이나 일정 온도 이상으로 빗물이 있거나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리면은 모터가 돌아가는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돌아가는 상황에서 우산이 펴진 상태에서 거기서 저희가 빗방울을 다시 지우거나 아니면 또 올라갔던 온도가 다시 내려가면은 파라솔이 다시 잡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반복이 안 돼가지고 맨 처음 한 번이라도 무거워서 그럼 하나서 빼고 그냥 모터는 돌아간다는 것만 좀 보여주면 되니까. 예. 모터 큰 건 다르면 되니까. 돌았었는데. 누구 말고 아까 그거 했는데 다른 사람 여기. 돌아왔어. 이렇게 리셋 버튼 눌러주면 동작하다가 멈추는 저 못하고 힘이 없긴 없겠다 저거. 그리고 유격이 너무 큰 것 같아. 지금 맞지도 않잖아. 아 이거 제가 잡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맞는데 응. 모터 돌리려고 치웠습니다. 렉이 맞추면 모터 돌릴 힘이 그래서. 없어가지고 생활 아이디어는 찾으면 좋은데, 조금 항상 뭐 돌풍이 불면 키도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바람 같은 것도 좀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까지 조금 더 가감한 현실적인 걸로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냥 처음에 아이디어는 좋은데 뭐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는데, 조금 더 이제 이거 피부 키는 거에 대한 조건을 조금 여러 가지 줘서 그런 걸 다양한 조건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리는 거가 힘든 거지. 감속기를 더 가격비가 힘든데 감속기 있는 거 하면 좀 필요 있을 텐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3.7V 모터를 사용하다가 그게 너무 힘이 약해서 5V 모터로 바꿨는데 그걸로도 힘이 부족해서 다음에 혹시 더 만들 기회가 생기면 서버 모터로 제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아두이노 가습기를 제작하였고요. 일단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초음파 가습기 모듈을 사용했는데 진동판이 끊어지면서 지금 가습기가
되는 것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목차는 제작 목적, 준비 과정, 제작 과정, 결과 및 완성품 소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제작 목적은 기숙사 생활을 하며 잠이 건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 대회를 통해서 가습기를 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트렌드에 맞추어 자동화된 가습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동 온오프 되는 공기청정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세 번째는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재료를 재활용하여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준비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모터 드라이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원래 모터 드라이버를 가습기 모듈과 연결하는데 저희는 온오프 되는 것을 만들기 위하여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 과정은 하드웨어 연결을 일단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는 9V 건전지와 1.5V 건전지 3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보드를 연결했고요. 그리고 5V랑 그라운드는 여러 가지를 연결해야 돼서 미니 브레드보드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온습도 센서 모듈인데요. 저희는 기준값을 55로 잡아서 55 미만일 때는 가습기가 꺼지고 55 이상일 때는 가습기가 꺼지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LCD 모듈인데요. 위에는 LCD에 대한 기본값이고 처음 시작할 때 헬로를 LCD 모듈에 3초 동안 나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측정되는 값을 표현해주기 위해 LCD 모듈의 온도 습도를 0,0, 0,1 위치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결과 및 완성품 소개인데 저희가 온습도 센서를 이용하여 현재 온습도를 측정하고 그 온습도 값을 LCD로 표현하고 LCD 판에 온도랑 습도가 표시되고 그 다음 55 미만이면 작동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습도가 낮으면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습도를 확인할 필요도 없고 온오프를 해줘야 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페트병을 재활용한 것으로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헬로가 3초 동안 뜨고요. 그 다음은 온도, 습도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41도라 켜져 있는 상태고요. 습도가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고 55도가 되면 꺼지도록 하였습니다. 네, 지금 초음파 지금 전동판이 원래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쪽에 연결되어서 가습기를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동영상에 다 있죠? 네, 동영상에는 너무 쉬워서 다시 한번 동영상 지금 안에 원래 그 진동판이 있는데 솜이랑 너무 색깔이 비슷해서 네, 보이지가 않는 차라리 뭘 했길래 아니 그럼 찍고 난 다음에 확인한 거 다시 찍어야지. 핸드폰으로는 잘 나왔는데 핸드폰이 아이폰이라 컴퓨터에서 영상을 봤을 때는 이렇게 하얗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 가습이 되는데 보였어요? 네. 원래는 핸드폰으로 아니면 따로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이게 좋구나. 코덱이랑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코덱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코덱이 안 맞아서 그런 것보다 좀 보완하고 이번 겨울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쁘게 만들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체를 네. 기존에 필통 같은 걸로 했는데 네. 좀 제작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부러 저렇게 저런 플라스틱으로 했나요? 원래는 다른 걸로 하려고 했는데 나는 조금 늦게 제작을 하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아무래도 가습기를 방에서 쓰면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보다 작은 부피를 차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작은 박스에 많이 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도난방지 주머니를 발표할 김민범입니다. 김경민. 도난방지 주머니를 제작하게 된 동기는 보통 여행 프로그램이나 여행 유튜브를 보면 해외여행을 갔다가 핸드폰이나 지갑을 도난당하는 사고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소매치기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고 도난을 당했을 때 미리 알아차리면 소매치기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구성하기 전에 비슷한 제품을 찾아봤습니다. 이 제품은 지퍼 주위에 고무가 껴있어 지퍼 열림 방지하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끈에 막대기가 장착함으로써 가방 끈 끊어짐 방지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목걸이 앞으로 매는 가방 제품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품과 겹치지 않고 소매치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건을 안전하게 소지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물건이 빠졌을 때 알아차리는 방법,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입니다. 물건을 안전하게 소지하기 위하여 1차 방지 도표를 만들었고, 물건이 빠졌을 때 알아차리기 위하여 물건이 빠졌을 때 스마트폰에 알림이 가도록 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부조가 올리는 해결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작품을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아두이노 보드, 전면 센서, LED, 수동 무저, 225mm 저항, 기판, HC06, 블루투스 모듈, 9V 전지를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이 제품은 주머니에 물건이 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노란불이 들어오고, 주머니에 물건이 있다가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빨간불이 들어오며 앱에 알림이 뜹니다. 또한 부저가 울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상시에는 LED에 초록불이 들어오게 되고, 물건 용무에 상관없이 부저는 울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동작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원하는 어플이 없어가지고 앱 인벤토를 통해서 간단한 앱 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앱 인벤토로 구성한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블루투스 모듈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넣어놓은 다음에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노란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물건이 있다가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동 부재에 소리가 나게 되면서 알림이 계속 반복적으로 울리게 됩니다. 또한 오른쪽에는 빨간색 불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오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초록불이 들어오게 된 다음에 물건이 중지가 됩니다. 다시 이 과정을 구현하고 싶으면 온 버튼을 누르고 구현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가방이라고 그 적외선 센서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이 판을 이 두 개 판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하게 된다면은 구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께도 좀 있고 있어야 되고. 아, 네, 두께는 살짝 있어요. 가방이 그렇게 딱딱한 물질로 한 가방이 있나요? 이것을 이제 크로스백이나 아니면 백팩에 옆쪽에다가 달거나 아니면 안쪽에다가 다는 것을 저희는 원했습니다. 뭐 다른 물건들이 옆에 있으면 눌리거나 하면 네. 물건이 없더라도 적외선 상태가 정답할 것 같아요. 네, 천 같은 재질이나 뭐 간단한 구부러질 수 있는 재질이면 그렇게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딱딱한 제품을 사용한다면은 거리를 적당히 계속 벌어질 수 있고 해서 적외선 센서가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조적으로 아이디어는 좋은데 구조적으로 저걸 구현하는 거하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네. 구현 방법은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 가방의 무게를 제게 끌어다가 제게 해서 인장력으로 해서 네. 걔가 이제 무게가 빠졌을 때 알림을 하는 거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법으로 뭐 원하는 챌린지가 있으면 그때 한번 보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조개선 센서가 안다는 거죠? 네. 거리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 적외선 센서를 조절해가지고 뭐 이 정도 있을 때 인식할 수 있고 거리에 따라서 얘가 디지털 그러면 값을 가방 크기가 바뀌면은 그것도 조절해 주겠네요. 코딩해서 바꿔주겠네요. 그죠? 저희는 그 가방을 만드는 거, 가방에 이 제품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가방에 디자인이 좀 다른 형태의 가방을 쓰면 그거에 맞춰서 네. 코드도 네. 세트해서 거리를 다시 그거에 맞춰서 세팅을 다시 해줘야 돼요. 네. 문제가 뭐냐면 가방 내에서 이제 물건이 움직이게 되면 네.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고려가 돼요. 이렇게 상황을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우선은 뭐 당장 아닌데 방향성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지금 가지고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됐어요. 센서는 적외선만 쓴 거죠? 네. 저기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두이노 챌린지에 도전장을 내민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2학년 최성빈, 전상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제작 동기, 작품 설명, 그리고 동작 설명 및 코드 설명으로 짧고 굵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동기를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가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아쉬운 아이디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런 아이디어들을 간략하게 저희가 설명하기보다는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적어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조량에 의한 자동 커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커튼을 만들기에 있어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응용성 그리고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자동 커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작 동기를 말씀드리자면 죄송합니다. 이어서 제작 동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희가 아침에 해가 떴을 때도 잠자리에 조금 더 있어야 하는 혹은 강한 햇살로 인해서 편하게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대비하여 햇빛이 세면 커튼이 내려와서 따가운 햇살을 막아주는 그런 용도를 위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품을 설명하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작은 집에 창문의 커튼을 단 형상으로 제작하였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재료로서는 건전지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 DC 모터 드라이버 그리고 DC 모터, 사진은 보이지 않지만 작은 미니 브레드보드도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의 작품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빛을 받으면 커튼이 내려오고 그리고 그 빛이 약해지면 다시 커튼이 올라가는 그런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하여 코딩을 하였는데 앞에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스 넘어가세요. 그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조도 센서를 300 정도로 설정하였고 이 값을 저희가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라이트를 햇살로 가정하였을 때 빛이 오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 가까이. 빛이 있으면 이렇게 커튼이 내려가고 빛이 사라지면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제품의 장단점을 설명드리자면은 장점으로는 다양한 센서들을 추가하여 블루투스 모듈 또는 습도, 온도 이런 걸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상태로는 아직 온도, 습도, 블루투스 모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 논리대로 하면 저걸 달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나요? 어? 거꾸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 같은데요. 저 센서값 저기 300? 네, 300으로 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 센서를 연결해서 빛을 그냥 강의실 기준, 저희가 발표하는 강의실 기준으로 설정했을 때 80에서 100 정도로 나와서 저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라이트를 댔을 때 300 값이 넘는 것을 보고 300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300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조도사항에서 네, 제가 뭐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나이 약간 얘네는 뭔가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300이 어느 정도 조도사 잘 모르겠네. 저 300의 기준이 뭐지? 300에서 구름이 지나가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막 그렇다. 갑자기 막 귀신 나는 것처럼. 그 점 왜냐면 때문에 이게 빨리 움직이더라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조도 센서 3개를 연결해가지고 모든 값이 동일하게 나왔을 때 내려오게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센서 다루는 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코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팁을 왔는데도 올리면 저 300 값을 바꿀 수 있게 저 값을 네. 입력 저항 값으로 또 바꾸면 네, 사람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바꾸게 하든지 뭐 사람을 가변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제품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목차는 소개, 그리고 구상 이유, 제작 과정, 코딩, 작동, 기대 효과, 마무리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가 지금 고령 사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제연합에 정의한 바에 따라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은 2017년부터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령화로 인해서 독거노인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핵가족화로 인해서 1인 가구 체제가 굉장히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현대사회는 1인 가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매일 도와드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어서 저희가 어르신 알림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정 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등록된 주민센터나 경찰서로 연락을 보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제작 과정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센서를 이렇게 3개, LED 동작 감지 센서, 그리고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작동을 하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연결해주고 지금 여기는 집이고 경찰서로 보시면 되는데 집 위에는 이 모션 감지 센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10초로 일단 발표를 하기 위해 10초로 가정을 하였고 10초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불이 LED가 들어오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경찰서에서 이 알림을 확인했다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불이 꺼지고 다시 이 루트가 반복되는 코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션이 감지되면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코딩을 하면서는 이제 노트북으로 전원을 연결했었는데 그때는 잘 작동이 되다가 저희가 9V 건전지로 전원을 주면서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이 보드가 5V, 약 5V쯤에서 이제 정상 작동을 한다는 것을 이제 연구원님께 들었고 그래서 저항을 하나 연결해서 다시 정상 작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작동은 좀 전에 보신 것과 같이 동작 감지 센서가 움직임이 없으면 이제 알림을 주고 LED가 알림 역할을 하면서 스위치가 확인했다는 역할을 하거든요. 기대 효과로는 이런 무연고 상황 방지, 그리고 1인 가구에 적용 가능, 그리고 돌봄 케어 가능, 그리고 알고리즘 생성으로 인해서 특이사항 발견 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대회를 마치면서 시언어나 아두이노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었고, 이 작품 구상이 있어서 우리 생활이 좀 더 풍요롭게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션 감지 센서가 잘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돼요? 지금? 이 함수로 봤을 때 47번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47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감지 범위. 감지 범위는 지금 저는 천장에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저거를 이렇게 실제로 많이 쓴다 치면 예. 여러 개 있어야 되잖아요. 지방에 여러 공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서로 어떻게 연동하는 건가요? 일단은 또 코딩에서 함수로서 이제 모든 그 모듈이 다 감지되지 않을 때 카운트하는 걸로 만들면은 될 것 같아요. 저게 오는 프로나 지금 예, 맞습니다. PIR 센서 지금 하나만 쓴 거죠. 그러니까 예. 센서 종류는 PIR 하나만 쓴 거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 그 PIR을 하나만 쓴 거고. 예. 근데 이렇게 하면 감지 안 될 때도 있죠. 감지는 잘 된. 저희가 근데 그러니까 반응이 안 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험 때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PIR이 굉장히 짧은 시간만 출력이 안 되지. 10초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또 함수로 이제 기존 시간이랑 이제 측정된 기준이 되는 시간이랑 그 측정되는 시간의 이제 차이로서 저희가 10초를 일단 여기 잘 만든 김에 그 경찰서가 쭉 가면 우리 교수님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더러운 거 쉽게 만들어서 저게 뭔가 변경을 해서 이렇게 딱 가죠. 거기까지는 다음에 만드시는 움직이기 없다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좀 우리까지 좀 움직이고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아직 틀은 잘 맞아요. 예쁘게 센스가